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2024년도 회계연도 회입 제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으며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회 회의는 배부에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8869호 익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 승강장과 승강장 전체와 도시공원 6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의 내용은 안 제5조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11조 2항과 제13조의 조문후 오타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6월 2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86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14년 1월 15일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익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연구역 의무 지정에 있어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석유 판매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개별 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규정을 근거로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오타 등 수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정부는 매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금연 사업 추진, 금연 관련 캠페인 또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도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금연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현재 흡연율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19세 이상의 인구 약 19%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약 4%에 달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에 따른 화재 발생이 매년 5천에서 6천 건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치는 만큼 도시공원 등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곳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 간접 흡연 정말 좋은 조례를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금연 단속 있죠, 과장님. 예? 금연 단속도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과태료 물어요, 안 물어요? 과태료가 그 금연 시설로 지정된 곳에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금연 어디 구역으로 어디죠? 보통 금연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로 이제 음식점이나 의료기관, 학교 그런 공공기관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금연 해가지고 과태료 받은 적 있습니까? 이제 전에 이제 과거에 좀 몇 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는 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죠. 네. 그러니까 계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지금 5만 원씩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5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흡연자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한 상태에서도 네. 과태료를 안 내요. 지금 누가 과태료를 물게 그럼 합니까? 경찰 그러면 경찰 직원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연 감시원들이 현장에서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뜁니까? 저희가 이제 2차로 나가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도 이랬죠. 네. 개도 위주로 가야죠. 네. 누가 뛰들 못해요. 누가 뜁니까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우리 그 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데는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동시민공원, 웅푸문화센터, 수도산체육공원 이렇게만 익산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계속 소공원 좁은 공원에서 어린이 공원 같은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아예 어린이들 있고 이런데 담배 피우면서 그러면 한번 과태료 때려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 전화했더니 지정이 안 돼서 못 온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 얘기를 해도 한번 그러면 벌써 알아가지고 그러면 과태료 때려봐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또 음주도 거기서 해갖고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음주는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않지만 음주는 가족끼리 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김밥에다 뭐 싸서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제가 음주를 하려다 음주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흡연만큼은 절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의를 하지 안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우리보다도 머리를 더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의원님들이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과태료는 내가 보니까 23년에 한 번 했고 20년도에 한 번 했고 딱 2번 했어요. 과태료를 네. 네, 알았습니다. 2번 했어요. 과태료를 네. 발부할 수가 없어요. 그 금연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 돈 얼마씩 저희가 받습니까? 이제 계도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계도지, 계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회복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최후의 그 수단으로 할 수도 사람들이 있어요. 과태료 네. 밤에랑 밤 같은데 네. 공원 돌아다니 하는데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 담배 핀다 과태료입니까? 내가 맞아 죽는데 그 절대 그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조례라니까 이것은.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야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까 궤도로 좀 많이 유도를 해줬으면 그렇지, 좋겠다. 단속, 이런 말씀은 얼마든 이해가지만 지금 조례가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되들어. 예, 거꾸로.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 금연 지도원도 몇 배를 써줘야 돼요. 써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과태료 물게 합니까? 거짓말 가만히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술 한잔 먹고 담배 피고 있는데 피해가야지. 말로만 하고 가야지. 그렇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면 가만히 있어야지. 좋은 조례라고 말든가. 네. 위원장님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금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의 목소리를 제가 조금 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 돈은 사실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액수도 크고요. 그 흡연자들이 낸 돈들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낸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흡연자를 위한 시설에 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흡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올린 걸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지금 흡연자들에게 제공되는 그 흡연 부스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그 시설 지정된 시설은 시설의 관리자가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상관없습니다. 시가 설치해서 네. 운영하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금연만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 시민 당연히 흡연자와 마찰이 있겠죠. 그런데 이 노원구 사례를 보니까 체육공원 이 사람이 다 모이는 공원에다가 스마트 추첨단 금연 흡연 부스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책이 그런 방향이 맞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근데 주로 우리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된 곳이어야 되고 그 지점에 여기 보니까요, 막 스포츠타운 다 스포츠타운이에요. 그다음에 뭐 근린공원, 역 이런 데 주변에 그래서 여기가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노원구가 오히려 금연 정책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연만 강조할 게 아니고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 시설. 그러니까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도 좀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뭐 이 조례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좀 요청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8조 1항에 금연구역 안에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익산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적은 데는 않고 큰 공원 아까 같이 익산시가 지정한 큰 공원에는 하지만 적은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공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잘 해냈으면 지금 김충룡 의원 이 얘기를 안 할 바인데 안 했으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8조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로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근데 네. 의무 이행을 안 넣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관리 주체가 따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회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김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박준대 의원님께서 좋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제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보건복지에서도 2025년 7월 1일부터 네. 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죠, 과장님?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2025년도 7월 1일에 예정될 것은 강화되는 것은 학교 교육관계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굉장히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박준도 의원님께서 미리 우리 지자체는 공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를 시키자는 그런 조례가 지금 지자체별로 별도 지금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뭐 발의자나 우리 그 김충영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연자나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2025년 7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는 그 별도로 이런 지금 공원이나 다른 지역 아까 건물이 대형 건물 내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게끔 돼 있는데 이건 지자체별로 구역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더 참조를 하셔서 아까 우리 발의자 그 박준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적으로 모이는 데는 흡연 시설도 꼭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이나 우리 그 흡연자들이 특히 여성 흡연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서 우리 지자체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 박준대 의원님께서 미리 7월 1일 날 개정하는 거하고 별도로 지자체별로 하는 그 공원에 대한 것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준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이제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부수적인 얘기인데 저희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 시설도 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배산 공원에 이렇게 다 같이 청소하러 갔는데 정말 꽁초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 그 부서하고도 다른 부서하고 조율해서 시설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진짜 신경 써서 꼭 배려해 주셔야 오히려 그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라 그냥 공원 주변에 온 바닥이 그 다 꽁초로 막 덮여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다른 그 관련 부서하고 조율해가지고 잘 신경 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과장님 그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네. 아까는 그 지금 계도로 끝나는 거를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경각심을 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익산시 금연환경 관련 조례에 그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동일한 배려가 있어야 이 조례도 조금 더 익산 시민분들이 더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국 녹색 환경 사업소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랑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깨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4번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2008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오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9년에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익산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4년에 다우리로 이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관이 통합되어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각각의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온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에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과 함께 센터 시설, 조직, 운영 관리 및 운영 등 가족센터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시행 및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다른 조례 개정으로 이번 제명 변경으로 인하여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가족센터가 익산시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가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익산시 가족센터는 관내 가족 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요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14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06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왔고 2019년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해당 센터의 명칭을 익산시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목적, 설치 및 명칭, 기능에 관한 규정에서는 명칭을 익산시 가족센터로 지칭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센터 시설, 조직,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센터 시설과 센터장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센터장 및 종사자는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 센터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수탁 대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목적의 사용, 협약 위반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지도감독, 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참여 방안 강구,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행 및 경과 조치를, 안 제3조에서는 근본 전부 개정에 따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센터 명칭의 일원화를 기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2022년도부터 이미 통합되어 익산시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2025년도 4월 22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고, 익산시 가족센터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인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사업 등 오랜 기간 동안 익산시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도 익산시 다우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익산시 가족센터도 해당 기관으로 이전, 시민들에게 한층 더 안정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 조직, 기능, 운영위원회 등 기본적인 사항과 위탁, 지도점검, 주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현실에 맞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수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을 지원하고 정서적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장수사진은 어르신의 삶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3조부터 제4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제5조와 제6조는 운영 방식과 신청 절차를, 제7조부터 제9조는 지원 재해, 홍보, 개인정보 관리 등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존중과 애호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75호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80세 이상의 어르신 중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장수사진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개인의 생애를 기념하고 존엄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장수사진 촬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9개의 본칙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 장수 어르신을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수사진 지원 대상을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 어르신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을 1회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수사진관의 모집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제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및 접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복 지원,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수사진 지원 사업에 대해 어르신 보호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신청서 등 각종 서식 및 대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장수사진 지원은 어르신 개인의 생애를 기념하고 존엄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로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경제적 부담,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장수사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장애 어르신과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어르신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자긍심 제고 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소재 사진관을 장수 사진관으로 모집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장에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해당 조례안의 재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 익산 참여연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경수 의원님, 네. 저 노인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80세 이상이 익산시가 8,088명이 맞아요? 예? 그러면은 2026년도부터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년 내년부터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은 8,000명이 있는데 그럼 100명 2026년도에는 100명만 하신다. 그 안에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 혜택을 보려면 제대로 부격으로 해줘야지. 예. 그러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네.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네. 또 이중으로 또 학감서 이중은 안 돼요 원래. 아니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예.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해주는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중을 하는지 하는지를. 되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제의시키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이게 몰라서 어르신들 귀찮아요. 2번, 3번씩 이쪽에서 나와서 찍고 저쪽 찍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네. 좋은 이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이 100명 2026년도에 이거 조례만 발표해 놓고 100명하고 8,000명이 있는데 100명만 한다고 하니까 네, 예. 그 안에 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백 명 될 텐데 왜냐면 조정을 예. 더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에요. 예, 그것은 이제 상의해서 이렇게 잘 조정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이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금 8,088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상에 보니까 전체 노인이 아니고 네.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국가 유공자 이분들만 대상으로 예, 일단은 하시는 예. 부분이죠. 예, 예. 그럼 전체 800명, 8,000명 8,000 대상이 명이 아니라는 아니고,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내년부터는 100명 정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 예, 예, 말씀이신가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전체를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한번 예. 질문 드려본 거고, 지금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디 이렇게 교회나 이런 자선 단체에서 할 경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중적으로도 지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이 일테면. 원래 저기 뭐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주로. 그러니까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건 안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왜냐면 나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은 장례식장도 가보면 연세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럿이 단체 사진에서 이렇게 빼오고 그런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뭐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가족들이 좀 그런 사진 또 하기도 그렇고 해서 또 그분들이 이제 인생이 거의 이렇게 다 되면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 어떤 사진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테고 해서 좀 그런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까 네, 수급자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충분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어르신들을 뭐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80세 이상 인구가 8,088명. 근데 아까 수급자하고 뭐 유공자, 장애인하고 장애인 유공자.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 표시하는 게 있죠. 그냥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게 6,700명쯤 6,700 명.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83%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다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8,000명이라고 해서 동떨어진 숫자는 아니고 6,700명이 해당자예요. 근데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저도 그 걱정은 들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장례식장 아마 뭐 우리 의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과거에는 영정 사진들이 급조됐다고 느끼는 영정 사진들을 저도 많이 예, 예. 봤어요. 예, 예. 아, 이것은 좀 급조가 돼가지고 어느 활동 사진에서 확대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이미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80세를 지금 기준을 삼았는데 네. 70세 후반 되면 거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어르신들이 자기 앞을 내다보고 준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경로당이나 이런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아, 찍겠다, 찍어드리겠다 왔을 때 자기가 있는데 물론 개 중에 아마 양심적으로 나 있다. 그걸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하고 앉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내용도 보면 이렇게 화장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나도 다시 하겠다 액자까지 해서 주니까 이럴 소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찍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효성보다는 예산의 낭비가 먼저 오지 않을까 이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예, 그런 이제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그런 걱정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사진을 아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 굳이 이제 저 같으면 다시 찍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뭐 이제 그럴 어떻게 수도 보면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왜 그러냐면 요즘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예. 모습으로 그래서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모습으로 영정 사진을 맞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 막 아마 저도 그렇게 예산 낭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참여연대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받아봤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넣는 게 어떠냐 예, 예. 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신다면 그렇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좋은 조례 제정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제 100명 정도를 26년도에 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까 이제 이야기로는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이제 뭐 나왔는데 네. 경로당은 가시는 분은 가시고 이게 또 안 가시는 분은 또 이제 전혀 노인 모르잖아요. 복지 시설도 예, 그러고 노인 복지 시설이나 예, 그래서 그런데도 해서. 그 대부분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그 똑같이 뭐 기초생활 뭐 수급자나 장애인이라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읍면 통해서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찾을 때 예. 100명을 찾을 때 어떤 예. 식으로 찾을 통장 것인지. 회의도 하고 사실은 네. 이장 회의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이용해서 하면은 우선적으로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100명을 통장 회의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우리가 100명이라고 해서 딱 100명에 마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면 예상 왜냐면 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만 또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은 다음 해에 좀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굳이 본인들이 사진이 있는데 다시 뭐 찍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고 정말로 이게 7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찍기가 힘든 사람들이 진짜 이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이긴 네.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거는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26년대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90세 이상을 한다든지 이 중에 6천 명 중에 뭔가 좀 기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은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네. 분명히 이제 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산이 우선순위나 지금 뭐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방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0세 이상이다, 95세 이상이다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수요 조사를 좀 수요 해봐야 조사 될 해보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하실 때 네. 그런 부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연세 네. 드신 분 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왕이면 네네. 네, 이상입니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진 봉사자들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왔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은 그 이를테면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요. 우선은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은 좀 일부 가름이 되고요. 이제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그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네.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뭐 뭔가 더 혜택을 드린다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이것을 여기 명시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조례에다 굳이 명시를 한다고 해서 그럼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네. 자원봉사 혜택이나 봉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넣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우리 그 강경수 의원님께서 좋은 그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 4조 지원 내용에서 보면은 일일에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요 제정해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각 호의 부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두 번째 간단한 화장, 분장 및 미용 서비스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제정을 해주셨어요. 네, 잘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저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 촬영도 지원도 해주고 그것보다는 또 부수적인 한복 대여나 그다음 메이크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뒤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각 호에 부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촬영보다도 이 메이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포괄적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 뭐 대충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제가 좀 그 궁금한 사항은 제 7조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나 다른 그 단체에서 촬영한 그 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우리가 장수 사진 촬영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환수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민간 단체에서 한 부분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본인이 그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이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장수 사진에 대해서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현황도 좀 우리 시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에 대한 장수 사진이지만 이게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데 또 일부
이게 반영되는 조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운영 방식에 보면 장소사진관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아까 전에 보면은 이게 읍면동에 또 일이 많아지고 통장님, 이장님이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고독사 기초수급 특히 하시는 어르신들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해가면서 다시는 모현동 모녀 사건처럼 조금 기초수급에 관련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기적으로 관리 익산시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입법 예고에 지금 의견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간담회를 해가지고 진행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견 제출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네네, 그러면은 그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소사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소사진 지원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어르신 장소사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례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3번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익산시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가 의료, 요양, 복지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에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익산시는 정부의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통합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통합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73호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함이며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8개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통합지원의 개념을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과적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인력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방문진료,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사업, 신체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통합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등과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호 연계 방법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직접 제공 내지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는 등 통합지원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 이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편리한 상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본격적인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원활한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통합지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통합지원 관련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통합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노인정책관내 전담 부서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익산시도 2025년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에 지자체 돌봄 통합 지원 조례 재개정 가이드라인 안내를 배포하여 내년 3월 법 시행에 대비 조례를 사전적으로 제정 또는 정비하도록 하였고 이에 본 조례안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각종 통합지원 사업의 종류, 실무와 심사, 자문 기능을 가진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와 전담 조직 신설 등 통합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조례 내용은 쭉 길지만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협의체 구성을 해요, 과장님. 이 조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돼요. 네.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런데 그 당연직 위원회에 보면 뭐 담당 국장이나 보건소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장 이렇게 건강공단하고 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시 조례에 만들 때 그 기관이 우리 익산시의 직속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그쪽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아니면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우선은 지금 상위 그 법률에도 이 기관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축적된 자료, 그러니까 뭐 등급 요양 판정을 받기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판정 기관입니다. 두 개 기관은. 그래서 저희는 조사 선정하고 개인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단체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가 의뢰된 그 대상자를 요청을 드리면 이 두 기관이 선정의 주체입니다. 아, 네. 우리 시가 의뢰를 하면 선정을 할 때 네. 그 주체 기관이어서 이게 당연직으로 네, 된다.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시가 어쨌든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네. 이런 법률을 만들 때 타기관 그러니까 우리 직속기관이 아닌 곳에 네, 네. 사전에 어떤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법에 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전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당연히 협의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협의라는 게 여기 익산시 연금공단 지사장님께서 우리 익산시 돌봄 지원 협의체에 네.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 네네. 이게 사전에 합의가 됐다는 네, 얘기인가요? 기관에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냥 저희 지자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협력기관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게 그거 뜻은 예. 알겠어요. 네네. 제 뜻은 알겠는데 네. 이 조례를 만들 때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냐 이런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양 기관이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돌봄 협의체 네, 자체가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법률에 이미 그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만약 네. 그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건 알겠는데 네. 우리 시가 혹시 조례를 만들 때 그쪽 기관장들하고 미리 협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네, 거예요. 기관과 협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산하기관 같으면 우리 시가 그냥 법률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요. 네, 그거 안 따를 수가 없죠.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통합 돌봄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익산시에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거를 거의 주로 하고 익산시 그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당연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등급 판정이나 기타 뭐 기타 요양 시설이나 이제 요양병원 장기 요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저희가 민원을 듣다 보니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때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례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에 김충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협의체 구성에 건강보험공단과 그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들어가서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 조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조례를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로 국가 사업과 지자체와 좀 통합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22호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공기관의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주형 맞춤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과 산업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로 제7조에 따라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공모 결과 시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동행협력 지역 발전 과제로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북 라이즈 사업의 총괄 운영 기관인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 라이즈 센터에 2025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경로장애인과가 함께하는 맞춤형 돌봄 환경 생태계 구축 사업, 원광보건대학교 식품영양과와 위생과가 함께하는 익산시 대표 음식 맛집 발굴을 통한 미식관광도시 구현 사업,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생명공학부와 교육청소년과가 함께하는 미래 이공계 인재를 위한 지역 연계형 교육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 평가 및 성과 관리 등을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 라이즈 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3개 과제의 2년간 총 사업비는 12억 6천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30%인 3억 7,800만 원에 대해 시비 지원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22호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와 관내 대학 간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이미 전북 테크노파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 동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민간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 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 훼손 및 민간 단체의 부속 시설화 등을 방지하고 민간 위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탁 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여부,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은 전북혁신중심도시 대학 지원체계 공모 선정에 따라 동행협력 지역발전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 라이즈 센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위탁을 주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돌봄 환경 생태계 구축, 익산시 대표 음식 맛집 발굴을 통한 미식 관광도시 구현, 미래 이공계 인재를 위한 지역 연계형 교육 생태계 구축 사업 등 익산시 지역 설정에 맞는 구체적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9일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이 맺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행협력 업무 협약과 같이 해당 사업들을 시와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효율성 및 경쟁력 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는 공공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의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결정된 수탁기관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심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을 보니까 그 맞춤형 돌봄 환경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미식 관광도시 구축, 그리고 교육 생태계 구축 사업 등 이제 그 대학과 시의 역할이 뭐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 우리 시와 관계가 두는 사업들인 만큼 이제 진짜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우선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학교 측에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이제 필요한데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대학의 자원이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해서 한 사업이고요. 시의 역할은 이제 학교에서 이 대상자들과 함께 이제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이제 추진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추진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개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겁니다. 그 뭐 익산시의 미래가 달린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금 과별로 다르지요. 사업 부서가 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관심 가지고 결과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네, 이 좋겠는데. 사업들은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학교보다는 저희가 더 핸들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대학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위하여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이고 계약 방법은 경쟁 입찰로 추진하고자 하며 추정 소요액은 2023년 원가상정 결과에 2년간의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연간 431억 800만 원입니다. 향후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행은 4개 분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동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 청소 분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대행 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 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분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와 금강 야적장 관리 분야입니다. 추진 일정은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대행 운영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계약 심사를 거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약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정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2026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근본 대행 용역도 운영 능력이 있고 전문 기술 인력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위하여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대행 계약 체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계약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보유한 민간 대행 업체와 계약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9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 경험 있고 우수한 기술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제한 세워 평가를 통해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 대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 시 원가 산정 용역 결과가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익산시 청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장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된 원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집 운반 민간 대행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예?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청소자원과장 한재인입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게 대행입니다. 위탁은 그 대행과는 약간 다르게 그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사업장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대행으로 다 지금 4개 업체구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대행으로? 네. 그러면 전부 다 대행으로 해야지 왜 위탁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대행을 이제 앞으로는 대행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해서는 민간 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위탁을 두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말씀하시는 아니 것입니까? 지금 오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동의안이 들었잖아요. 4개 지금 업체 지금 두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2개는 여기에 나오는 금강공사하고 제2산업은 대행이에요. 또 위탁을 주고 있는 데는 행복나눔이 합동산업인데 그럼 앞으로 전부 대행으로 바뀌냐 이게요. 행복 나눔이와 그 합동산업 모두 다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수료를 대행을 하는 그 수수료 납부를 저희가 그 위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대행은 둘 다 맞고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 거니? 대행은 우리 그 업체에서 인건비도 그 사람들은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다 올려주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 우리 예,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2003년도에 제가 청소과 처음 생길 때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도 이제 저희는 대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제가 지금 어느 시군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탁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적정하게 딱 그 노동법이랑 그 맞춰서 줘라. 그 예를 들어서 청소 인력도 딱 정해져서 해야 하는데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위탁을 못 하지 말고 대행을 해라 이제 그런 쪽으로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그때 당시 벌써 한 10년, 20년 정도 된 거라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위탁과 대행은 분명히 다르요. 예, 맞습니다. 대행은 전부 대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전부 위탁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신고가 본원한테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 차 100만 원 주고 고치고 200만 원 청구서 넣고 누가 확인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 것을 누가 신고하냐? 그 기사들이 신고해야지 알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하려면은 이 4개 업체가 똑같이 대행을 시켜줘야지. 차라리 위탁시켜주면 이 범위 한데 여기 얼마냐? 저 금강 같은 경우는 175억 6,800만 원이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든가 월급을 올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행은 현재 우리 익산시의 대행은 거기에서 다 달에 직원들 월급뿐만 아니라 해마다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올리듣기 월급을 그 산정해서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지만 위탁은 2년 동안 그 위탁은 위탁 준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월급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재료로 가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위탁 업체는 불만이 있지. 안 그러겠어요? 위탁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큽니다. 차이가 있어. 월급 너무 차이가. 위탁을 주니까 위탁 사장은 많이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익금이 많이 남아야 하니까. 근데 대행은 얘기만 하면 우리는 몇 프로 올려주게 그런 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는 뭔가를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제가 제 의견을 봤을 때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번 낸 것은요. 전체 지금 4개 분야를 전부 다 지금 대행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올린 겁니다. 위탁이 아니고. 그럼 대행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똑같이 대행으로 전체를 한다. 지금 대행으로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행으로 하는 걸로 우리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때 가서 또 위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행으로 지금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올린 게 대행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안 시키죠? 예, 아닙니다. 이제 위탁 안 쳐? 네네. 내년 계약할 때 위탁하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행으로 다 하는 걸로. 예, 대행으로 지금 다 하는 걸로 지금 이게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금 의회에서 대행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바꾸면 다시 승인을 맡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 잘해요. 예.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요. 저 위원장님 대행은 하는 조건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게 대행 동의안이에요. 위탁 동의안은 전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네. 여기서 왜 위탁 얘기가 나와요 지금?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다고요 지금은. 네. 안건이. 예, 대행 그러니까 동의안입니다. 4개 기관이 다 대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고 나면 다시 올려야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궁금한 거 물었어요.
그 절에 이 4개 업체가 위탁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과장님은 없다. 예. 지금도 대행을 했다. 네. 24년, 25년.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없어요. 네.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위탁이 했거나 네, 저희가 23년에도 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요. 지금 25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대행 계약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2년 전에도 대행 계약 대행 동의안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돼서 대행 작업을 했다. 네. 그러면 아까 동료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4개 지금 사업이 있어요.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4개가 동등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행이면. 예, 대행은 맞는데요. 정산 방식에서 합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그 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사업장은 그 톤당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산 방식에서만 정산 좀 차이가 방식에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 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게 원가 산정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그 진행을 되어왔던 상황이어서 그 합동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그 호봉이 같은 경우에 네. 급이 같은 경우에 인건비 차이가 큽니까? 이 4개 기관이? 그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는 현재 거의 지금 비슷한 최상과 최하를 비교하면 합동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합동 산업이. 근데 네.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은 맞습니다. 거의 그 급이 동등한 급 정도 되면 거의 유사하게 금액이 책정이 된다. 네네. 저희가 그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 그 건설업회 그 보통 노임 단가로 해서 저희가 그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그 수준은 비슷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동료 의원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분명히 대행료 그 동의안이에요. 만약 그거 안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해볼 거고요. 하여튼 하여튼 이 애로사항을 많이 주는 것이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잘 흘러가지 않으면 또 그거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또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정우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은 대행을 다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나눔이나 합동산업은 그 월급이 자체내 우리가 총액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대표께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줍니까 월급을? 노무비 내에서 그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지금 하는 하는 겁니다. 소리예요. 예.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이 대행업체는 금강이나 제2산업은 우리 시에서 몇 프로 공무원들 올라서 그렇게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 이게- 얘기인데 이 지금 현재 행복이나 제2산업은 그 계약 금액에서 자체내에서 올려준다 얘기요. 지금 그 우리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노무비를 저희가 네. 그 원가 선정 용역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책정이 이제 그 대행 계약 금액이 형성이 되면 그 노무비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 대행사에서 그 근로자분들께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우리 시에서 우리 그 직원들 금강공사나 제2산업 그 직원들은
해마다 프로테지를 올려서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해 적자 나고 그러면은 사실 대표가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쓰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행을 하려면은 그쪽 그 위탁을 하지 말고 대행해서 똑같이 월급을 올려서 똑같이 올려주게 그럼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탁하고 대행은 들리단 말이요. 위탁은 2년 동안 82억 주면 그놈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차 고장 나면 이 사람들 고치는 것이고 대행은 제가 아까 신고 들어왔다는 그거 아닙니까? 100만 원 고치고 200만 원 올리면 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대행이에요. 그래서 대행과 위탁이 틀리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대행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네, 말씀드렸지만 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이제 추진 일정에 보면 그 원가 산정 용역이 6월에서 7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 추계를 보면은 23년도 그 원가 산정액에서 2년 동안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제 추정치라고 하는데 그 현재는 지금 그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수치잖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은 많이 차이가 있을지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했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될 그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만 지금 참 반영을 했던 거고 네. 이제 원가 산정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하면서 이 인력으로 이 장비로 충분히 하는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의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권역별로 수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성상에서 권역별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지났죠. 바뀌고 나서의 그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권역별 이전에는 성상별로 네네네. 뭐 재활용 가져가는 업체, 뭐 생활폐기물 네네네. 가져온 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민분들은 같은 장소에 이제 쓰레기를 내놓는데 한 업체에서 생활만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그대로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그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 복잡하고. 됐다. 네. 그러니까 그 권역별로 해서 한 업체가 들어가서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좀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네네네. 민원 처리는 좀 더 네, 확실하게 더 할 수 있다라는 깨끗한 장점이 도시가 있는 된 건 거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 뭐 평가 실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실시했을 때 뭐 그동안에 뭐 미비점이나 뭐 보완사항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네네. 평가 점수가 대부분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재해를 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평가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네. 그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저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온다거나 하면 계약상의 불이익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장 그 평가 방식은 이제 그 세 가지로 하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지역 주민들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 평가가 40점이 또 네네네. 배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서류적으로 보는 그런 서류 평가가 있고 또 주민 만족도라고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만족도 평가라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추진하고 방식으로 있습니다.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점수가 높았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재위탁 시에 혹시 뭐 부실 운영이나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꼭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폐기물 운반할 때 보면 수거 차량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 동반해서
하셔야 되는 인력이 뭐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환경부에서 수거 수지 운반 그 지침이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의 경우 일상적인 거는 운전원 빼고 이게 상하차 하시는 분은 2분. 그래서 총 3인 1조로 하는 걸 원칙이고 네네. 이제 그 외에 이제 가벼운 뭐 10kg 미만 뭐 이런 거지나 아니면 기계적 상차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뭐 그 뭐 2명이 해도 된다. 뭐 그럼 우리 요렇게는 시는 되어 지금 3인 있습니다. 1조로 잘 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3인 1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생활 폐기물 쪽은 이제 네. 많이 3인 1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무게가 가벼운 이제 재활용 수거하는 쪽은 2인 1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수거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시내권에. 그럼 좀 그 인력이 부족한데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분들도 그런 걸 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질문 드렸고 우리가 좀 그 농촌 쪽에 보면은 쓰레기 거점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수거하고 이게 좀 잘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는. 근데 시내권 한번 보면은 잘 돼 있는 데는 일테면 일정 구간에 어떤 뭐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다 모아 놓는데 어떤 데는 보면 그냥 한 집 한 집 계속 다 이렇게 늘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관상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걸 집어서 올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를테면 그거를 어디를 꼭 해라 지정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근데 약간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내권도 어떤 거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거점 배출 시설이 지금 저희가 총 이렇게 40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40개 중에서도 지금 읍면동에 거의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동 지역에서도 8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읍면 지역은 이제 공유지가 많은 반면에 이 거점 배출 시설 그 크기가 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막 큰 우리 공유지다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시내권에 대부분 자기 집 앞에 내놓거나 어떤 데는 그게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이 돼서 어떤 한 곳에 좀 멀지만 자기 집 앞에 두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해서 거점처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공유지를 크게 해서 어떤 거점을 크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이렇게 주민들 골목이나 시내권에 그냥 아무데나 자기 집 앞에 그냥 툭툭 던져놓는 것보다 암묵적으로 이쪽에 모아두세요 뭐 안내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주민들이 그 제안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을 시에서 이쪽에다 다 놓으십시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이제 민원이 굉장히 상당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저희가 해요. 이제 그 동지역은 문전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거고 이제 읍면은 워낙에 이제 넓다 보니까 거점을 지정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수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권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일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힘든 것도 있고 다 집 앞에다 각자 흐트러 놓으니까 그게 뿔뿔이 흩어져 시내가 또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서 지금 괜히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행은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렇지만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 8조에서 생활 폐기물이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걸로 지금 우리 시에다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대행은 이제 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익산의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 15조에 의해서 계약 체결에 의해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거기다 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대행에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익산시 사무위탁조례가 왜 나와요 여기서? 뭐 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기다 적용합니까? 대행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1년 줄 수도 있고 3년 줄 수가 있고 5년 줄 수가 있는데 구태여 2년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5조 계약 체결 등에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걸 근거로 하냐 이거지.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 적용되는 겁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계약 기간을 범위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기준이 그러니까 네. 대행은 다른 대행을 했을 때는 이런 뭐 시의회에다 동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우리가 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건 좋다 이거지. 그지만 계약 기간은 게 대행 기간을 왜 사무위탁조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냐고. 저희가 이제 그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대행 저도 그때 이걸 보긴 봤었는데 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장 조항 2년로 해가지고 하니까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굳이 저희가 2년인데 3년으로 이걸 사무위탁조례를 넣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뭐 그 필요할 때마다 근거를 잡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데 이제 4개 업체인데 그 제2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금강 야적장 관리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고 통괄적으로 지금 그 대행 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까? 원래? 아니요, 이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추계를 하다 보니까 농업비하고 경비 산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표시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는 그 야적장 관리와 그다음에 수지 운반하고 별도로 제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선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지금 관리에 대한 것이 금강 야적장 관리에 대한 거 얼마,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부성동 그 매립장에 대한 침투수 두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금강 야적장 관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대행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잖아요? 그 전에 제 본 의원이 계속 그 지적한 걸로 해서 부송 매립장에 대한 그 침출수 이동, 이게 지금 이송에 대한 그 원가 개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제가 건의도 했었고, 근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포함이 안 된다는지 그것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뭐 민간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가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세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의원님들도 더 정확히 파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한 거는 통상적인 지금 금강 야적장도 실질적인 경비보다는 이제 소요되는 인력하고 장비만 저희가 그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까지 포함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토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튼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하여튼 대행 동의한 시간이니까 그 생활 폐기물 읍면동에 그 행북나눔위에서 하는 사업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 하여튼 대행이에요. 대행인데 대행이어야 하고 네. 대행이 아니면 잘못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아까 그 제가 아까 그 이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거의 상회하느냐 그게 이제 대행이면 거의 상회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위탁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받는 월급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위탁인 경우는 그 위탁자가 내가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행은 좀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몇십 명 있죠? 네네네. 뭐 한 30명 이짝지짝일 것 같은데. 선별장에 40명. 40명? 네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네. 이분들의 인건비 확인해 봤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비용 축의 4번에 보시면 예? 아니네요. 네, 4번에 보시면 그 지금 그 선별장에 있는 그 임금은 그 중소제조업 직종별 단순 노무 종사원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단가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그 노동법이나 노무법에 나와 있는 남아 네. 임금이라서 이게 그걸로 그 차이가 큽니까? 그렇죠. 그 보통 그 지금 아까 그 건설업에서 보통 노임 단가는 16만 9천 원이고요. 그 중소 제조업에서 단순 노무 단가는 9만 원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뭐 우리 시가 어쨌든 이건 대행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행정에 관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가 좀 더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우리 행정이 좀 챙기면서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신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그 정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시면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